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공적인 삶 제2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2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이룩할 때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또 열심히 고생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세상을 열어주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신패러다임을 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지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봉사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봉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장애인 떼 씻어 주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또는 빵 들고 가서 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것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닌데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는 봉사 행위를 봉사인 줄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집안에서 또 복지수급자가 나오고 나중에는 내가 복지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지 않을 자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매스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는다든지 또는 풍이 온 환자들을 자주 보게 된다면 들리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만큼 다가왔느냐? 30% 다가올 때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풍이 안 올 사람은 텔레비전에 그 정보가 나와도 화장실을 간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 30%입니다. 그리고 30%를 넘어 70% 가기 전까지는 옆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풍을 맞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아직은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옆에 사람이 누가 풍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서 직접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풍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서 시설에 갈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이 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사고 날 사람도 또 당뇨로 쓰러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비유해서 풀어주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없습니다. 3대 7의 법칙은 모든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올 때는 나에게 30%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70%가 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풍 맞은 사람을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그것에 관한 소식을 사람에게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70%가 딱 넘어서는 순간 풍 환자를 직접 접합니다. 그러면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워진 사람에게 직접 가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등한시했고 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도 등한시했기 때문에 70%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과 빵을 들고 가서 현장 학습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왔다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는다든지 시설에 갈 일이 생긴다든지 자신이 배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직접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자연에는 가르쳐 주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업이나 가게가 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것은 30%이지만 옆 사람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70%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망한 사람과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은 70%를 넘어서 100%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인가요? 이것은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나를 깨치게 하려고 현장에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깨치지 못하면 나도 이들처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깨치지 못하고 안 됐다고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주스를 사가지고 가고 부드러운 죽 사줄까? 하면서 자꾸 병원에 쫓아다니면 내가 병원에 들어갈 때가 다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깨우쳐 주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될 판입니다. 지금 무서운 일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이런 법칙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깨닫고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바르게 갔다 오면 내 기운이 좋아져서 상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대들이 바르게 살아가니 어려워지지 않고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른 분별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신 패러다임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만들어서 바르게 살게 해주는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은 다릅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현장 학습장에 가는 것입니다. 안 가고 도망간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피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게 되고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직접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도 묻고 몇 번 자꾸 가다 보면 단골이 되어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 고집이 셌구나. 나도 지금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존심 세고 고집이 세면 당연히 상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가면 상대가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짜증도 내고 오만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니까 병신이 됐지. 이놈아
하고 충고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나도 배우고 와야 내 자식과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전령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스스로 이롭게 하니 나는 스스로 좋아지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왜 아프게 됐고 어떻게 어려워졌는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신 패러다임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을 못 열고 사회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시설에 갔는데 상대가 자꾸 남을 원망만 하고 있다면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렵도록 만들어야 깨치거든요. 냉철해야 됩니다.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오면 주지 마세요. 밥을 자꾸 주면 거지는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안 굶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또 어디로 밥을 얻으러 먹으러 갈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밥을 주면 얻어먹을 생각만 자꾸 발전되는 것입니다. 장부에 딱딱 적어놓고 한 달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밥 잘 주는 사람이 거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밥을 얻으러 갈 만큼 두 다리가 멀쩡하면 그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돈을 안 받더라도 일할 곳은 많습니다. 그러면 밥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성실하게 일을 하면 또 돈도 줍니다. 지금 깡통 들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을 주고 밥만 먹여주면 최고로 득을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운이 전부 다 걷어졌기 때문에 밥을 먹여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밥 말고 돈 벌 거리를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 이동할 차비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횡재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공부하러 갈 차비가 없는 사람은 공부하러 따라다니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 제자리에서 주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렵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1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데 돈이 잘 안 구해지는 사람은 맨날 돈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잘 되면 한 2천만 원 생겨. 그리고 또 2억 들어온다? 고 하면서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15년 가도 그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돈 10만 원이 없어서 겨우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100만 원대의 수입이 생기는 일이 들어오면 정확한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또 1000만 원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1억 원대의 일거리를 주면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자연은 절대 틀리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만 원은 100만 원, 100만 원은 1000만 원, 1000만 원은 1억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매일 만 원, 3만 원을 빌려서 쓰는 형편인 사람에게 단 10만 원짜리 혹은 2, 30만 원짜리 땅을 팔아보라고 일을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면 그
그것은 그 사람의 일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일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팔아주면 한 2억 줄게.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부탁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보고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사람도 바르게 일할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일할 사람도 내 것이 아닌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00원짜리를 빌리러 다니면서 해결하는 사람은 10만 원대만 들어오면 경비를 빌리러 가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면 경비를 빌리러 가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힘이 상승된 것입니다. 경비를 빌리러 다니지 않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믿음과 신용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대의 일거리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깁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남이 보기에 더욱 성실해 보이고 신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때 1,000만 원대의 수입이 될 만한 일을 맡기러 누군가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럴 때 억대 수입이 될 만한 일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엄청난 대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고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원리부터 풀리는 원리까지 정확하게 풀어주었으니까 이것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늦게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로 빨리 풀리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100일 만에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내 삶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져서 밥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라면 밥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일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을 탐하면 그 자리도 얻지를 못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까지 추방당한다는 말입니다. 용돈은 생각도 못하던 생활에서 이제 밥 먹는 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돈 주는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낮은 것이지만 내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큰 일이 들어오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신용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0.1mm도 틀리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공적인 삶 2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삶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 국민은 자존심이 정말 강한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자존심은 힘들 때 지키는 게 아니죠. 네, 힘들 때 자존심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괜히 기분만 더 나빠지죠. 우리는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쟤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이 분야에 더 전문가인데 내가 아는 게 더 많은데 집값게 뭐라 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안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로 잡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로 잡아갈 수 있느냐?
내 눈에 같지 않게 보일 때, 쟤 왜 저러지? 그럴 때 잘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 아이가 뭐 예를 20살짜리 가 나한테 와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럼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런데 뒤돌아서 잘 생각해 보면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우선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굳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네 방법은 그러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않니? 이제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공과 사를 구별할 때는 자존심을 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은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나왔던 것 중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몸 닦아주고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도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하러 가는구나. 왜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할까? 왜 이분의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공부로 잡고, 나는 만약에 그 환경이 나쁘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는 공부는 안 하고요. 내가 도와줬어 하고 의기양양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3권이고요. 말하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